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기본법 17조의 6, 119 청소년단 내용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7조의 6은 기출문제에 아직 나온 적이 없는 조항입니다. 이름이 119 청소년단입니다. 자, 청소년에게 읽어보십시오. 그냥 소방 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한국 119 청소년단을 설립한대요. 약간 예전에 저 어릴 때 이제 약간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약간 이런 건가? 그죠? 그래서 소방 안전에 관한 이해와 안전의식 함양 살 수 있다. 그죠? 설립한다. 이해와 안전의식. 그리고 119 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119 청소년단의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다. 자, 지원과 경비 보조. 누가 한다? 국가나 지자체. 이 정도.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119 청소년단의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가 가능하대요. 기부. 이 법에 따른 한국 119 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안 되고요. 한국 119 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 지도,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119 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뭐 나온 적이 없지만 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나오더라도 요 정도 요 사업 범위. 그래서 119 청소년단의 사업 범위가 행안부령에 나와 있는데 119 청소년단 단원의 선발 육성과 활동 지원, 119 청소년단의 활동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9 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 기술의 연구 교육 홍보, 단원의 교육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 사업. 읽어보실 거면 요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문제로도 여러분들 낼 텐데 119 청소년단은 저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뭐 소방청장은 119 청소년단의 소방 설립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뭐 119 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119 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네, 읽어보십시오. 자, 18조 소방신호입니다. 요거는 뭐 이미 출제가 됐죠. 그죠? 요게 법규 때도 나올 수 있고, 여기하고 약간 겹치는 내용이죠. 그죠? 학예도 소방신호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신호를 언제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 예방, 소방활동,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뭐 15년도 기출에도 나왔었고 여기 24년, 18년, 16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학계론 쪽에도 최근에 나왔었고. 그럼 먼저 화재 예방과 소방활동, 소방훈련을 위한 신호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경발, 해훈. 자, 절대 이 신호를 첫 번째 신호 특히 경보신호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보면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예방법상 20조 규정에 의한 화재 위험 경보시에 발령을 한대. 그럼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경보신호로 바꿔놓으면 걸리기 쉽거든요. 경계입니다. 경계.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땐 발화신호. 자, 상황이 다 해제가 됐대요. 소방활동에 필요가 없대. 해제신호. 훈련이 필요하대요. 훈련신호. 맞습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훈련신호 옆에다가 사람들을 비상소집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어두십시오. 비상소집시. 훈련신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라고 해서 밑에 별표 4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럼 별표 4에 가보면요. 소방신호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4개가 나와 있어요. 경발, 해, 훈. 맞습니까? 근데 2가지 신호가 있어요. 종을 치고, 사이렌을 울리고, 또는 그 밖에 통풍대, 게시판, 또는 깃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종이나 사이렌 외에 이 신호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만일 내가 경계 신호를 내가 만일 울리고 싶다. 자, 종을 치는데 어떻게 한대요? 1타와 연이타.
맞습니까? 발화, 난타래요. 막 친대요. 해제,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훈련 신호는 연 3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사이렌 신호는 5초 간격에 30초씩 3회. 발화 신호는 5초 간격에 5초씩 3회. 해제 신호는 요건 없어요. 처음에 간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1분간 1회. 1분이 1초는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10초 간격에 1분씩 3회. 그래서 훈련 신호, 해제 신호, 발화 신호, 경계 신호, 타종 또는 사이렌 울려주는 방법이 다 어떻더라? 다르더라. 또는 통풍대나 게시판, 깃발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고에 가보겠습니다. 소방신호의 방법은 이거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뭐 없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길을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 요것도 기출에 나왔었어요. 비상소집 시에 훈련신호도 사용할 수 있다. 됐죠? 뭐 이런 색깔? 설마. 진짜, 야, 설마. 게시판에 뭐라고 이런 식으로 안 나오겠지,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눈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19조. 요게 이제 화재 등의 통지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본서 또는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그 즉시죠. 지체 없이 뭐 며칠 뒤에 몇 시간 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바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전화하죠. 그죠?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 나오면 그죠? 119 바로 전화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본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계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본서 말고도 이제 여러 군데가 있겠죠. 뭐 안전센터, 119 안전센터로도 신호가 들어갈 수 있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하래요. 청장에게 신고 안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 안 하고 누구한테 신고하래요? 본서에게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연막 소독을 한대요. 또는 이제 불을 피우는데 이게 이제 쓰레기 소각 같은 거라면 거기서 연기가 막 많이 나오잖아요. 연막 소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연막탄이라는 걸 터뜨려서 이제 연막 소독을 하게 되면 그게 멀리서 봤을 때 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신고해라 라고 했으니까 신고를 하는 거지. 근데 나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하려는 사람은 만일 그 지역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 즉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요 지역. 요 지역에서 내가 그런 작업을 할 거면 어떻게 해라? 미리 신고를 해라. 그죠? 그래서 시장, 공장 창고, 목조, 위험물, 석유. 그죠? 근데 여기 세 개는 뭐가 들어가요? 밀집자가 들어가더라. 밀집자. 이게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하고 유사하냐면 얘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다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제가 화재 예방법에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걔랑 유사합니다. 유사.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와 유사한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꼭 뭐를 해줘라? 내가 예를 들어 연막 소독을 하거나 또는 이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작업을 할 거면 꼭 미리 신고를 해라. 그래야 이제 헛걸음 안 하니까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걸 한다 그랬지. 그럼 굳이 내가 출동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내가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추가를 시키는 거야. 몇 가지를. 같이 적어둡시다. 제가 이거 문제에서도 한번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시장, 공장, 창고, 목조, 위험물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원래는 여기에 석유도 들어가요. 석유. 석유 말고 산업단지. 근데 지금 석유화학 제품 여긴 있죠. 그죠? 산업단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류단지 들어가고 그리고 소방 출동로
뭐 소방용수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 아셨죠? 네, 이런 지역을 여기 플러스 얘네를 추가시키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나온다고요. 뭐 그 밖에 뭐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네,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요 조항만 보면 결국 여기는 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 뭐를 할 때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연막 소독을 할 때. 그래서 시장, 석유 나와 있죠. 시장과 석유 나와 있고 여긴 밀집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공, 창, 목조, 위험 여기는 다 뭐가 있어요? 위험 밀집자가 있죠. 그죠? 밀집. 맞죠? 네. 자, 그리고 20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의 소방활동. 자, 관계인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세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관계인이니까. 여러분들 관계인이 누구죠? 관계인. 다 알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대. 화재가 발생했대. 그러면 소방대가 현장에 올 때까지 뭐를 하래요? 경보를 울리래. 또 대피를 유도하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하는 거지. 초동조치. 그래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이게 다 초동조치하는 거다. 초동조치. 맞습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죠. 관계인은 꼭 해줘야 돼요. 요거를. 관계인이니까. 그 건물에 관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인은 소방대 사물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본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어떻게 하래요? 지체 없이 할 일합니다. 네.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요게 많이 나오는 조항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20조의 2, 요게 이제 새로 생긴 조항이죠. 아직은 요 조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자체 소방대. 근데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냈거든요. 자, 관계인이 화재를 진압, 구조, 구급을 하기 위해 상설 조직체. 아닙니다. 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났을 때만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항상 소방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관계인은 이런 소방대를 항상 꾸리고 있어야 된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보면요. 자체 소방대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자체 소방대도 이 안에 들어간대. 그 똑같은 자체 소방대래. 왜냐하면 제조소득마다 자체 소방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워요. 자, 이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누구의 지휘 통제에 따르래요? 대장. 아셨죠? 네. 그리고 청본서는 자체 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원한대요. 자, 지원은 누가 한다? 청본서. 자, 사망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한다. 그래서 행안부령에 가보면 아니 교육훈련 지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청본서가 하고요. 자, 이런 교육훈련을 지원하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 소방대 교육훈련 과정 그리고 교육훈련 계획의 지도 자문. 자, 소방기관과 자체 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자체 소방대의 현장 실습,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올 거면 뭐 밑에 것도 나오겠지만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바꿀 만한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본서도요, 여러분들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요거 행안부령을 또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소방자동차는 도로에서 어떻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차예요. 사람은 소방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출동을 할 때 방해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지휘차도 포함입니다. 요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지휘차 다 포함. 제외 아니다. 자,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대요. 누구는? 모든 차와 사람은.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시나 훈련도 가능합니다. 훈련 제외 아니에요. 훈련 때도 할 수 있습니다. 훈련도 가능. 자, 필요할 때는 뭐를 할 수 있다? 삐용삐용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복귀 시 안 돼요. 내가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거죠. 소방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뭐를 하니까, 이제. 퇴근을 하니까. 또 불금이야, 여러분들. 그럼 좀 이따 막, 클럽 갈 생각에 막 위에 막 사이키 막 올리고 막 삐요삐요 하면서. 우와, 신난다. 안 된다고요. 아셨죠? 복귀는 안 돼요. 복귀는 안 돼. 언제만? 출동하고 훈련 시에만. 세 번째, 모든 차와 사람은 똑같아요. 소방자동차가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이거 하면 안 된대. 자, 진로를 양보 안 한대요.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카레이싱을 한다거나 소방자동차랑 안 되겠죠, 그죠? 앞에 껴든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소방자동차를 가로막고 그리고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요거 행위 금지.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모태는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도로교통법. 왜냐하면 소방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이 어디다 보니까? 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이제 21조의 2. 자, 전용구역. 전용구역이 제가 봤을 때 뭐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 중요하죠. 자, 전용구역은요, 공동주택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설치하는 거야.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 어디냐? 알고 계십시오. 아파트. 그리고 기숙사. 그럼 그 건물을 지은 건축주. 건물주 아닙니다. 관계인 아니에요. 본선은 당연히 아니겠죠. 자,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전용구역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용구역.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저 이제 21조의 2의 사망 보겠습니다. 사망.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방해 행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그래서 밑에 대통령령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설치 대상이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주택을 얘기한다. 지금 여기 가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100세대 아파트. 기숙사인데 3층 기숙사. 3층도 아까 제가 안 써드렸죠? 3층도 같이 쓰십시오. 그리고 100세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다만 기준 한번 보세요.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이 되고 32조나 33조 도로교통법 저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이게 포인트죠.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괜찮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동이. 필요 없대요. 그러면. 그리고 또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답니다. 바로. 그리고 여긴 주정차 금지 구역이어야 된대. 그러면 소방차가 여기에 언제든지 와서 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방자동차가 도로에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굳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거 다만 기준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대통령령 제17조의 13. 전용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7조의 12. 요거죠.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동별 전면이나 후면에 전용구역을 설치해라. 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면, 뭐 얘 후면 이런 식으로 전용구역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전용구역을. 근데 여기 가보면요. 다만 기준에 가보면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즉 요 전용구역에서
여기도 소방활동이 가능하고 여기도 소방활동이 가능하면 굳이 이 동에 얘는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은 각동별이 맞아요. 근데 이제 겹쳐서 전용구역이 겹쳐서 굳이 하나만 있어도 내가 다른 쪽도 다 소방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따로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 가지고 그냥 다 커버가 되면 그냥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 자, 그리고 전용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 5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정말 이게 비인간적으로 이런 사이즈 나올 수 있지만 사이즈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사이즈 이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린대요. 이렇게.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엔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정도. 자, 노면 표지의 외곽선은 요 외곽선이죠. 얘는 빗금. 그죠? 그리고 빗금 두께, 요 빗금 두께죠. 얘가 30. 그리고 빗금과 빗금 간의 간격이 50. 그래서 두삼간호. 그리고 도료 색채는 황색. 이 다 황색이죠. 그죠? 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문자는 백색. 지금 여기가 보면 이런 소방 자동차 전용 P 이런 것들 다 백색으로 하래요. 그죠? 그래서 황색의 백색, 황색의 백색.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요. 대통령령 제7조의 14.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방해행위 기준. 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면 안 된대요. 그죠? 아까 거기다가 물건 쌓거나 주차하면 안 되겠죠.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안 됩니다. 앞면이나 뒷면, 양측면 어디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만 부설 주차장은 제외. 요거 포함으로 잘 나오니까 포함 아닙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진입로에도 못 쌓으면 안 되고 노면 표지를 가가지고 이렇게 지우거나 훼손하면 안 된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일 이걸 위반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얘는 기출에 많이 나왔거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넣어놨고요. 썸머리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자, 21조의 3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 요것도 새로 생긴 조항이고 아직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자, 청장 또는 본부장은 서장이 없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가 뭔지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서장 살짝 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시스템 구축 운영.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 저장, 통합, 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 운영은 대부분 다 청장이에요. 아셨죠? 뒤에 가보면 몇 개 더 나오는데 자, 그리고 여긴 봐봐요, 여러분들. 또 여긴 또 청본서잖아요. 청본서. 그러니까 어디는 지금 청본이고 어디는 또 청이고 여긴 또 청본서네. 자,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소방자동차 장비 운용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대. 그리고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 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주어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뭔지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블랙박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블랙박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차가 그럼 뭐냐? 펌프차, 물탱크차, 그죠? 화학차, 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출동을 할 때 가지고 나가는 차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맞죠, 여러분들? 요거 종류 정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종류 정도 하나 좀 보시고 구급차는 따로 없다. 뭐가 구급차? 이런 것들 따로 없고요. 모토바이.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방자동차 종류 대부분이 들어가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행안부령에 가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요 데이터 저장 6개월 요 정도 정리할까요? 어제 저녁에 읽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됐고요. 이제 22조
22조 긴급통행입니다. 자, 소방대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할 때는 평상시에 쓰지 않는 도로 또는 공터, 물 위로 통행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긴급 통행이 가능한 곳이 이렇게 세 개죠. 도로, 빈터, 물 위. 아셨죠? 누가? 소방대가. 긴급하니까. 자, 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이것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죠. 자, 누가 설정하냐면 이 설정권자가 대장이 설정합니다. 대장. 그래서 내가 소방대에 지휘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다.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얘를 설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즉 소방활동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아니 관계자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인데. 맞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시면요. 여러분들 경찰들이 해가지고 바리케이트 쳐놓고 여기다가 이제 수사 중 이런 노란 띠 같은 거 둘러놓는 거 보신 적 있죠? 우리 소방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방활동구역 설정하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뭐 조사 중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없대요. 그럼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같이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조치를 또 내릴 수 있답니다. 즉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또 따로 할 수 있다. 본인도, 누구도, 경찰도. 됐습니다. 자, 그럼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관련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관점.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전가수통교. 플러스 원활한 소방활동. 전가수통교 플러스 원활한 소방활동. 의사, 간호사, 구조구급. 그죠? 구조구급. 그리고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 수사 업무 이런 사람들 들어올 수 있대요.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안에 있는 관계인. 전가수통교 플러스 원활한. 구조구급, 보도, 수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보실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요거 있죠, 요거. 그냥 단순 종사자는 못 들어와요. 내가 전기하고 가스하고 수도하고 통신하고 교통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방활동구역 가서 나 전기하는데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밖에 소방대장이 당신은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또 들어올 수 있대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소방활동구역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조. 이건 뭐예요? 종사명령이네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24조에서 27조까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본서대. 아셨죠? 그럼 하나하나 어차피 알고 있어야 돼. 자, 24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24조부터 27조까지. 종사명령인데 누가 하냐면 본, 서, 대가 한대요. 아셨죠? 화재, 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현장에서 나는 빨리 소방활동을 해야 돼요. 뭐 화재 진압을 하든 구조를 하든 구급을 하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면 필요할 때는, 강제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 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좀 같이 하자. 구출. 맞습니까? 또 불.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게 할 수 있다니까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좀 합시다. 급하니까. 근데 지금 소방력이 모자라.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합시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종사명령.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경우 본서대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저 옷차림 보십시오. 여기 딱 입고, 그죠? 마이 걸치고 있잖아요. 그죠? 자켓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종사명령을 하래. 그러면 불이 막 이렇게 나 있어요. 가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하래요. 저라면 안 갑니다. 네. 저도 제 목숨이 중요하고 딸 둘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장구는 입혀줘라 라는 거지. 이항 삭제. 3항.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종사를 하게 되면 비용 지급이 가능하대요. 돈을 준대요. 아셨죠? 근데 이거 누가 해준대요? 시도지사.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제가 비용 지급 대부분 시도지사라 그랬죠.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 나 너한테는 돈 못 줄 것 같아. 자, 보십시오. 관계인. 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시키지 않아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대요. 즉 방화범인 거야. 내가 불을 질러놓고 종사명령을 내가 모르고 이제 소방공무원이 이거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하고 있는 거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받죠. 이거는 뭐야 이게. 물건을 가져갔대. 그러니까 내가 가정집에서 불이 났는데 혹시 떨어진 금부치가 있는지 다이아는 없는지 이런 거 가가지고 이렇게 죽고 있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요 종사명령에 대한 거 비용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거 고르는 문제도 나왔었고 그리고 누가 비용 지급을 하는지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게 종사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걸 누가 하는지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5조 자 요게 이름이 뭐예요? 강제처분입니다. 그죠? 볼까요? 본서대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뭐 할 때 여러분들?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 토지를 사용도 가능하고 제한도 가능하대요. 아셨죠? 필요시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이나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건물이 A동, B동. 그럼 만일 여기 A동에 B가 났대요. 불이 났대요. 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 건물 있죠. 요 건물은 사용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강제처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강제처분이라고 얘기한다. 자, 누가 한다고요? 본서대가 합니다. 본서대가. 오케이. 자, 2항 보겠습니다. 본서대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엔 긴급이죠.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1항에 따른 처분을 또 할 수 있대요. 즉 내가 아까 A만 지금 내렸잖아요. 강제처분을. 근데 여기도 긴급시에는 추가적으로 얘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대가 여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 사용 못하게 사용 제한시킬 수도 있고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강제처분. 강제처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긴급시에 내리는 강제처분이 따로 나와 있는 거고 세 번째, 본서대는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정차, 차량된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처분이죠. 나가는데 야 차가 옆에 있어요. 못 들어가요. 밀어요. 강제처분입니다. 자, 차가 있는데 소화전이 있어. 나 여기서 빨리 사용해야 되거든. 그럼 이 유리창 어떻게 해요? 깨야 돼. 그래서 호스 연결하는 거야. 됐나요? 요것도 다 뭐라고요? 강제처분. 그러니까 강제처분이 3개가 있는 거야. 필요시에 하는 것과 긴급시에 하는 것. 그리고 사망에 가보면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물건 어떻게 제거하는 거. 자, 4항 가볼까요? 본서대는
사망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자 요거죠 요거 요런 차. 그러니까 이거를 밀지 못할 거면 어떻게 해라? 견인 차량과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요청에 받아들여서 해줘야 되고 이렇게 나온 견인 차량이나 인력 있죠? 돈 줘야겠죠? 비용 지급. 맞습니까? 자 누가 한대요? 시도지사요. 됐죠?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피난명령입니다. 피난명령. 자 본서대는 똑같이 본서대죠. 여기가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쪽으로 나가게 할 수 있대요. 얘가 피난명령. 또 본서대는 피난명령 시에 관할경찰서장이나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대. 좀 도와달라라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읽었을 때 피난명령이라는 걸 꼭 알 수 있어야 되고 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이것도 본서대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 앞에 이런 조건이 꼭 붙어야 돼요. 소방용수도 있지만 소방용수 외에 이런 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수도도 사용할 수 있고 댐, 저수지, 수용장, 수도 이런 물 다 사용할 수 있대요. 본서대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 전기, 유류시설에 대해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한대?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그래서 얘네들이 막 섞여 있을 때 강제처분 읽었을 때 이게 강제처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막 섞여 있을 때 이게 긴급조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방해행위의 제지.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면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행위를 제지까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꼭 읽어보시라고. 아직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맘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행위를 했을 때 벌금 조항도 뒤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게 종사명령, 강제처분, 긴급조치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조항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저 이제 뒤에 문제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파트이기 때문에 장이기 때문에 이 챕터에 대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문제가 좀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